제가 오늘은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교육법에 대해서 둘째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중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는 뭐 학교 책도 안 갖고 좀 진짜 노는 게 일이었잖아. 근데 중학교를 딱 갔더니 진짜 공부할 과목이 많았잖아. 그치. 뭐 수업 시간도 대학생처럼 되게 자유로웠잖아. 어땠어? 막상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. 좀 많이 당황스러웠지. 초등학교랑은 또 너무 다르니까 만들어진 그런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.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문과랑 이과 쪽으로도 좀 나눠졌는데 나는 이과 쪽을 선택하니까 그 맞춘 또 과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과목의 다양성? 그런 게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신기하고 좀 설렜던 것도 있었는데 1학년은 적응을 기간. 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그렇지. 같아요. 중학교 가니까 갑작스럽게 특히 인문계 쪽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고 공부 부담이 많았잖아. 학교에서 나머지 자유로운 시간들 있잖아. 너가 수업이 없는 시간은 너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. 그치. 그거는 뭐 일단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. 출석 그리고 수업 그 나머지 시간 뭐 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업 사이에 대학교처럼 그렇지. 수업 사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끝나고도 일찍 끝나거나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터치를 전혀 하진 않으니까 자기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채워야지 그 시간을. 근데 이제 보통 1학년들은 초등학교는 다 같은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랑 다니다가 다 나눠져. 중고등학교 그렇지. 가면 완전 새로운 애들이랑 만나게 되니까 다른 학교 다른 애들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적응을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자유 시간을 공부로 보내기는 좀 힘들었던 그런 많이 놀았잖아. 학기가 끝나면 네덜란드는 유급이 되게 무섭잖아.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사실 유급 안 당하려고 나름대로 계획도 했어야 되잖아. 나는 이제 1학년 때는 좀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내가 다녔던 그 반에서 학기 끝날 때쯤 두세 명이 갑자기 유급을 당한다는 거야. 얘들은 이 레벨에 1학년 때 수준을 못 맞췄고 학점을 못 땄으니까 얘들은 유급을 당하고 반면에 또 잘한 애들 한 두 명인가는 또 올라간다는 거야, 한 단계로.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다행히 머물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긴장감이 조금 이제 들어왔지. 아, 이게 막 다니면 안 되구나, 너무 놀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지. 그랬구나. 엄마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잖아. 그래서 이제 너희가 3시나 4시쯤 끝나면 좀 쉬었다가 바로 공부할 줄 알았는데 뭐 테니스 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또 넌 게임 좋아했잖아. 게임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좀 불안했거든. 요것들이 공부를 따라갈 수 있나. 그리고 엄마 생각은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니들이 좀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했어. 나도 형이랑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. 그게 이제 친구들이랑도 많이 노는 걸 좋아했고 난 또 운동이나 게임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지. 그때는 사춘기고 그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잠깐 밥만 먹고 또 책상 앉아서 공부를 해요. 우리는 먼저 컴퓨터 켜서 게임을 하든지 운동장 가서 놀든지 뭐 그랬던 게 컸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압박감이 조금씩 생겼지. 항상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시험 날짜도 나와 있으니까 미리 시험 날짜에 자기가 준비 안 하면 아니면 숙제를 그 시간대 못 내면 점수가 다 깎이잖아. 근데 중학교 때는 기억나는 건 나도 항상 그 시간 맞춰서 갑자기 막 엄청 패닉 상태로 열심히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부터는 그렇게는 안 됐지. 이제 양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.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유급당한 애들 중간에서 봤다 그랬잖아.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니야. 너 친구들 중에 공부만 하는 애가 있는 게 아니라 알바하는 애들도 있었잖아.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정말 시간을 쪼개서 썼어야 되잖아. 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스스로 좀 자유 시간을 채우는 걸 좀 배우는 것 같아. 그거를 공부랑 노는 거랑 돈벌이 해야 되면 돈벌이까지 해서 알아서 그냥 조율하게 하는 것 같아. 그 알바했던 친구들도 내가 보면 얘들 공부할 시간이 있나 했는데 그 사람도 항상 보면 성적이 괜찮았어. 시험 때는 또 잘하고 뭐 레포트도 항상 맞춰서 딱 제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그거를 배운 것 같아.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몇 번 실패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. 알바를 내가 일주일에 뭐 한 3번 하면 나머지 이틀은 좀 덜 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아니면 시간대를 알바 전에 공부하든지 끝나고 공부하든지 주말에 좀 더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냥 플래닝을 배우게 된 것 같아.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게 참 네덜란드 교육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 한국은 중고등학교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잖아. 그치. 똑같은 시간에 가고 똑같은 시간에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것도 막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못 누려.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그런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그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애들이 보면 어때? 많이 무너지고 그런 애들 많잖아. 그치.
우리는 중고등학교랑 대학교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지. 다만 다른 거는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. 한국은 정해진 시간표 뭐 학원 이렇게 하면 그냥 자유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버리면 갑자기 그 모든 정해진 시간들이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풀리니까 그 조율하는 거를 배우기에는 좀 늦었지. 왜냐면 우리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걸 배우니까 익숙해진 거고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이제 해야 되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. 동생 시은이가 가끔 너 방에 가가지고 오빠 참 멋지다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. 너가 해야 될 어떤 것들 있잖아. 오늘이나 내일 할 거 있으면 너가 이제 종이에 써놨다가 스스로 이건 내가 했구나 했다 이것들은 지우고 스스로 너 하루의 삶을 너를 컨트롤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오빠 멋지다 시은이가 그 말을 했거든. 근데 그게 시은이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그게 잘 안 되나 봐. 그게 좀 어떤 것 같아? 내가 하는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게 아니야. 네덜란드 살았다고. 이거는 시간을 조율하는 걸 배우면서 자기한테 편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찾아버린 거야 나도. 뭐 시험이나 이런 게 데드라인이 나왔으면 나는 미리 좀 짜는 거지. 나는 이때 아니면 나는 오늘은 이거를 끝내고 잘 거다 하면서 그걸 써놓고 붙여놔. 그리고 그걸 안 하기 전에 나는 안 자는 거지. 나는 이거를 먼저 빨리 끝내든지 그리고 놀든지 아니면 먼저 놀고 이걸 하든지. 근데 반드시 그 날에는 약간 끝내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나는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내 일하는 거랑 스케줄링이 잘 되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게 되는 거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은 안 하겠지.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. 너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회사 생활을 조금 해봤잖아. 회사 생활 하면서 어떤 걸 많이 느꼈어?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회사 생활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어? 적응하는 게 일단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업무가 많은 날에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.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나만의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 없었다면 그럼 더 스트레스 받았겠지. 나는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을 모아놓고 이거를 플래닝을 만들거든. 나는 오늘은 뭘 끝낼 수 있을까? 아니면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뭘 하면 이번 주 내로는 이걸 끝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일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꼬여버려. 나는 먼저 일을 다 모아놓고 그거를 플래닝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이게 뭔가 하나하나 끝내는 식으로 내가 체크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끝내니까 그런 압박감도 별로 없고 그런 회사 생활에서도 적응이 잘 됐던 것 같아.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왔고 형하고 너하고 고등학교 때 네덜란드에 남겨져 있었잖아. 중3 중3 정도였고 형아는 고1이었던 것 같아. 너희 둘이 네덜란드에서 정말 부모 없이 살아왔잖아.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던 것 같아? 여러 가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못 느꼈지. 처음에는 너무 신났고 부모님 이제 없이 둘이서 그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다 하니까 둘이 신나가지고 막 파티 집에 애들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파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래 안 갔지. 한 두세 달 이 정도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배고픈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. 근데 형은 1살 차이니까 형한테 딱히 뭐 기대할 수도 없고 빨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갑자기 해야 되고 밥 이런 게 제일 큰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잔소리 뭐 게임하지 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스스로 진짜 완벽하게 적응을 혼자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그래도 그런 잔소리가 좀 남잖아. 머릿속에 나 이거 그래도 해야 되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좀이라도 압박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진짜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지. 또 우리는 좀 작은 마을 이런 데 살았잖아. 근데 학교에서 나 거의 한국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외로웠지. 외로웠는데 참 너희들이 둘이서 그래도 고등학교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맞춘 게 나는 너무 감사하거든. 저렇게 보면 너희들이 크게 유급도 둘 다 안 당했었잖아. 그만큼 자유가 있었지만 생활에 대한 컨트롤 나름대로 그런 게 좀 있었지. 그게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지. 진짜 둘이서 남았던 게 진짜 스스로 살아남기를 해야 되니까. 우리는 한국을 안 가는 걸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남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야말로 그것도 실패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이제 아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뭐 때문에 남은 거야. 둘이 그거는 스스로 했던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중요했던 것 같아.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학교를 좀 더 쉽게 다니고 조율하는 거 스케줄링이나 이런 거 내 스스로 이거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늦춰졌을 수도 있지. 그런 조율하는 방법.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그렇게 훈련 받은 게 너가 성인이 돼서도 네 삶을 스스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됐잖아. 예전에 있을 때 보면 시은이를 엄마가 키우는 방식을 가끔 너가 이야기했었잖아. 시은이는 한국에서 어릴 때 왔고 거의 엄마가 이렇게 많이 케어를 하잖아. 시은이를 너무 그렇게 키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가끔 나한테 했잖아.
내 경험상은 그렇게 스스로 내버려둬야 그리고 모든 상황을 겪어봐야 자기가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고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만 나중에 사회도 똑같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나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적응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. 내가 예전에 있었던 네덜란드에서 혼자 살았던 그런 상황, 그리고 살아남는 걸 배우고 내 스스로 조율하는 모든 거를 배우는 거를 겪어보니까 지금 이 단계도 별로 안 무서운 거지. 갑자기 이런 모든 걸 부모님 안에서 해주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사회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적응하기가 더 어렵지,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맞아요. 배워야 되니까 갑자기. 시은이 같은 경우 막내고 또 이제 늘 어리다고 생각하잖아, 부모 입장에서. 그런데 이제 한국식의 스타일이 자식이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항상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. 네덜란드 엄마들은 그게 아니잖아. 스스로 강하게 키우는 거잖아. 그게 우리와 좀 다른 교육법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부자여도 부모 돈을 자기 거라서 안 하잖아. 그리고 유럽 애들은 정말 악착스럽게 알바하잖아. 부모가 부자인데도 자식 돈 안 주는 경우를. 그치? 교육이 많이 다른 것 같아.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부모라서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애들을 이 살아남는 그런 방법을 알려야 되겠다. 어린 나이 때부터. 그래서 스스로 돈도 얼마나 벌기 힘든지도 어린 나이부터 알아야 되는 게 자기들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고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을 좀 해주는 것 같아. 어릴 때부터. 그래서 친구들 부모님 보면 항상 무서운 분들이 많아.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좀 보면서까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인데 아니면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문제 이런 거를 또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는 알아서 해 이런 말들도 많았어. 내가 들었을 때는.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너가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.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말하냐? 그러냐고. 내가 부모님이긴 한데 너는 이걸 스스로 너가 저지른 문제는 너가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스스로 해내라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할게. 너희 학교 다닐 때 규율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어떤 거였어? 출석 체크를 엄청 무섭게 하지. 네덜란드는 시간 엄청 중요하고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야? 지각이고 그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게 또 보고가 돼 위로. 위로 보고가 돼서 애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부가 또 따로 있어. 학생부 같이? 학생부. 그 사람들이 그걸 체크를 해서 횟수가 예를 들어서 기준이 넘어가 버리면 맞는 벌이 또 엄청나게 무섭지.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자식이 이 정도로 안 나왔다를 그냥 공개적으로 다 말해버려. 부모한테? 부끄럽게 만들어버려. 어떻게 보면 이에 마땅한 이 벌이 있으니까? 있다. 그러니까 자식이 집에 늦게 와도 벌이니까 이걸 알고 있어라라고 보고하고 뚝 끊어버리지. 어떻게 보면. 왜냐면 우리는 말했듯이 중고등학교가 좀 자유로운 시간표였고 3시 이상 집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3시쯤에는 끝나니까 끝났잖아. 그랬는데 아침도 늦게 시작한 수업들도 있어서 많았지. 벌 받았던 것 중에서는 이제 꽉 채운 시간표라고 시간표.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앉아가지고 수업 없어도 무조건 교장실 앞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있어. 앉아서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다 끝나도 한 6시까지 무조건 다시 거기서까지 앉아있다가 놀지도 못해.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숙제하든지 아니면 책 읽든지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6시 땡 치면 교장님한테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체크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아마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. 하니까 무섭더라고.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. 그리고 엄마가 그것도 봤다? 시장 다닐 때 왔다 갔다 보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옷을 이렇게 입고 화단 같은 거 거리에 쓰레기 같은 거 줍고 그런 거 하더라고. 그게 아마 무슨 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. 벌 중에 조금 센 벌은 그렇게도 하나 봐. 내가 했던 것보다는 아마 좀 더 높은 높은, 단계지만 더 무서운 벌이지만 그건 아마 좀 더 법 쪽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지만 이걸로는 안 되겠다 안 해서 되니까. 한 달에 몇 시간 7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채워야 돼 그거를. 밖에 이제 뭐 봉사활동 봉사활동 같이? 아니면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를 자기가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짜줘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완료를 해야만 다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벌도 받더라고. 그래서 형아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 혼자 있다가 지금도 네덜란드 혼자 있을 수 있고 지금 자기 삶을 잘 컨트롤하고 좋은 잡에 살 수 있었던 게 자기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거잖아. 그래서 네덜란드 교육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교육에 비해서 좀 배울 점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. 오늘 제가 우리 둘째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이제 초, 중,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혼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지금 성년이 되어서도 그때 배웠던 게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너무 보호 차원에서 키우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키우는 그런 아이의 양육법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아이가 잘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 아들.
커피 마시고. 오케이.